탄핵 심판이 한 트랙이고 또 하나의 트랙이 이제 이거는 탄핵과 별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 그렇죠. 이 수사가 막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었는데 맞아요. 어제 다시 시도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경찰이 체포는 전문가니까 경찰이 알아서 좀 체포해 주세요라고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를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니 체포영장을 받아온 게 공수처인데 우리 보고 체포하라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협조 요청 이전에 3일날 갔을 때는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해서 같이 간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죠. 수사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공조본 체제로 해서 다시 하겠다. 체포영장은 다시 청구를 해요. 그래서 다시 집행에 나설 텐데 공수처가 이게 무슨 뻘짓이냐. 이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민주당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저런 허술한 무능력한 저런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조사 이것이 제대로 진행 안 되게 한 것. 검찰이 했었으면 벌써 잡혀 들어가가지고 결정이 났을 것 같아. 처음에 김진욱 공수처장 판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이 너무 미워서 맞아요. 공수처장을 공수처가 수사인데 고위공직자 수사인데 검찰 출신에 나름 그래도 수사 잘했던 사람한테 맡겨서 조직도 네가 잘 알아서 꾸려 이랬어야 되는데 검찰이 미워서 물론 그건 인정해요. 검찰을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 이해하는데 판사 출신으로 맡기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게 다잖아요. 지금 검찰이 진짜 수사 엄청나게 잘했어. 김용현 공수장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검찰이 없었으면은 지금 내란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도 계속 티격태격 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나는 거기에 협조 못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거 아니냐. 일단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잘못된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뭐 이걸 방어할 논리가 없죠. 공수처는요 말 그대로 공수처가 됐어요. 제가 뭐 공수의 공수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의욕만 앞섰다.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뭐 이게 다 일을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뒀으면 내란죄의 법적 근거가 있고 그랬으면은 경찰이 집행을 하면서 검찰까지 좀 같이 공조본에 넣어서 좀 수사를 하는 그런 형국이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옥상옥 노릇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부른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조직 이기주의죠. 처장 임명된 게 이제 4년 되면서 출범이 4년이 지났는데 공수처가 그동안 한 게 없어서 조직 존재 의의를 이제 좀 부각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를 해요. 근데 또 성과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솔직히 좋은 빌미를 잡았어요. 영장 청구부터 시작해서 수사권이 있네 없네 기소권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해필이부터 그 체포영장에 입법권 침해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구절까지 저는 그 처음 봤단 말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40명 가까이까지 관자 앞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체제로 그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그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 바뀐 거는 요번에도 만약에 거부하면 경호처 요원들 체포하겠다 뭐 이 얘기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럼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과연 없을까? 이런 걱정까지 해보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여야 누가 불리하고 뭐 유리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영장 집행 거부하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이 차원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 혼란을 줄여야 되니까 제발 공수처가 사건 경찰에 재이첩해서 경찰에서 검찰 통해서 영장 받아가지고 가면
윤 대통령 쪽에서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그냥 경찰로 공수처 니는 안 되겠다. 경찰로 이첩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공수처의 수사, 내란죄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이니 그냥 뭐 어쨌든 그냥 경찰로 이첩하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로 뭐 이첩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체포 영장 부분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체포 영장 검찰을 통해서 발부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야 지금? 아니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 아니 근데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 못 받잖아. 검찰을 검찰로 다시 받아야 그렇죠. 청구해죠. 그럼 그 검찰이 청구하면 계속 주니까. 받으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비 걸지 않겠냐? 뭘 지금. 시비를 걸어요? 왜 검찰이 받냐? 지금 검찰이 그거는 지금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예, 검찰이니까. 그거는 검찰을 한 군데밖에 통해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 검찰 못 하는데 니들이 받아가지고 경찰한테 아니 이거 주는 그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그거는 긍정을 했고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헌법에 나온 영장 청구는 검사가 청구한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냥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또 시비 걸 것 같다는 생각이 힘을 들어요. 뭐든 걸 건데. 가거니까. 가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뭐냐면 공수처 너왜 부분- 염색했어? 뭐 이런 걸로도 시비 걸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가 뭐냐면은 먹물들이에요. 먹물들. 말한 대로 저희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 책으로만 뭐 체포 영장 집행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라서 현장 나가서 쫄았어요. 쫄았어. 좋은 거에 겁먹었어요. 경호처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그날 1차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바로 그냥 현행범 체포하고 하면은 여기 무너진다. 바로 밀고 들어가자 했더니 공수처에서 일단 저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지? 그렇지. 뭘 판단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만에 하나 검찰과 경찰이 공조를 했다면 검찰이 모든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어떤 범인 건거는 경찰이 실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가장 노련해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황판을 잘 판단하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연장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첩을 제2첩을 받거나 해서 정리가 된다면 한남동은 저 긴장해야 돼요.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경호처하고 경찰하고 갑을관계거든요. 이번 누가 갑이에요? 경호처가 갑이죠. 지휘하니까. 지휘하니까. 근데 이번에 완전 바뀌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사적 감정을 갖고 법을 집행하지는 않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한 번에 밀고 들어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 왜냐면 좀 예전에 보세요. 그냥 조폭 잡듯이 거의 경찰은 그렇게 잡습니다. 특공대요. 조폭 잡듯이 마수대 잡아버립니다. 뭐 경찰 특공대는요. 그냥 범죄자로 보지 지휘고하로 막나라 그냥 잡아들이거든요. 이번에 좀 경찰이 물리력을 강하게 동원할 거는 같은데 꼭 저기 준비해 가야 될 게 있어. 뭔가요? 간이 화장실하고 아, 김밥이라도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버텨야 되니까. 네. 그때도 관중이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없대. 어.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곳곳에 나무를 쌌더니 경호처장이 무슨 포고문 같은 거 냈어요. 여기 국가 기밀시설이고 보호시설이니까 아무데나 화장실 가면 다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화장실 가려면 우리한테 신분증 맡기고 관저 이 다른 데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그런 식으로 테니까.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 관저에. 그러니까 관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 다른데. 경비실로 가겠죠. 근데 신분증을 내라는 거 아니야. 신분증 내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과 1시 반까지 있었으면 아침부터 가는데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밥이나 준비를 안 주먹밥이라도 이것부터 준비하고 가라 이거죠. 그렇죠. 군량비를 잘 챙겨야죠. 그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보급이 보급이 끊기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사실 권력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딱 경찰을 보니까 경정에서 총경 갈 때 맞아. 계급 정리에서 많이 잘려요. 맞아요. 경찰대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50 초반에 다 잘리는 거야. 총경 못 달면 맞아요. 계급 정리에 걸려서 경찰대생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는 줄이란 줄은 다 돼. 다 잡아요. 그래서 막 국회의원 어디 뭐 청와대 용산 다 돼서 어떻게든 진급하려고. 맞아요. 안 그러면 50대 초반에 백수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양반들이 또 거기서 올라가 진급하는데 다 권력에 줄돼서 진급하다 보니 맞아요. 권력에 상당히 취약한데 최근 우종수 국가본부장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네.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나 네. 경찰 출신 의원들이 쥐락펴락한다. 사실 옛날에 뭐 장제원 의원이 힘을 썼다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 경찰 출신은 아니지만 워낙 실세였으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어서 약간은 경찰이 그냥 우린 다 체포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찰이 지금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다 구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탑 지금 대행 있죠. 이 대행이 그냥 생각 잠깐 바꿔 먹으면 이 수사도 막혀버린다. 이게 좀 불안한 게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약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상은 지금 공수처가 워낙 취약해서 능력이 안 돼서 경찰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방금 듭니다. 전에도 그 국가수사본부 뭐 부단장인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는데 이첩을 그냥 넘겨버려서 공수처가 오늘 손 떼고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검찰 통해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시비 건다니까. 너무 계속 시비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장소장님과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일단 없다. 그 흠결을 치유해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그 주변 분들도 이거 집행에 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경호처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제2첩에서 검찰 통해서 영장 청구해서 새로 영장 받아서 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이미 공수처가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갈 때는 전국에 있는 특공대, 마약수사대, 형기대, 형사기동대 다 불러가지고 한 2,000명 가야 돼 2,000명. 솔직히 2,000명 전국에 있는 경찰 특공대만 한 1,000명 정도만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가 웬만한 군 특수부대보다 훨씬 훈련이 잘 돼 있고 장비도 잘 돼 있고 제가 이제 행안위를 8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김원희 보좌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 특공대가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군 못지않게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경찰 특공대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경찰이 결정만 되면 경호처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나가는 경찰들은요 주저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막으면 몸싸움으로 스크럼 짜서 이러고 있으면 한 5명 달려들어서 1명 떼서 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로 선임원 권리가 있고 쭉쭉쭉 해서 계속 앞에서부터 끌고 들어가서 뒤에 봉고차 대기시켜서 계속 태워가지고 가면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팔을 꺾고 이렇게 제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경호처가 한 500명 지키더라도 첫날 이렇게 하고 200명 체포해서 넣어놓고 둘째 날 또 200명 체포해서 넣어놓고 그러면 통상 앞에 그 첫 1차 때도 경호처장하고 그 차장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만 하면 일단 우두머리 앞에 이 2명만 체포를 하게 되면 무너져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 이렇게 우리 장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 우리도 체포당하겠다.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충성심이 있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게 최상목 권한 대행인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러긴 한데 이렇게 좀 국가기관들끼리 싸우게끔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에요? 그리고 저 본인의 권한을 사용 안 하려고 그러고 원만하게 해. 문제없이 해야 돼. 지금 막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저 옆에서 싸우지 마. 다치면 안 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처음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정영식 주심이 비상겸 한 거죠. 그랬더니 비상겸 선포했잖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나중에 뭐 예. 그렇게 처음 비상겸 선포부터 부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뭘 결정하고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받아서 집행하는 것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오늘 발빠르게 하지 않을까? 공수처가 하는 거야? 어디 갈지 경찰. 모르겠어요. 그건 좀 시간 걸리겠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예.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안에는 할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아직 금요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 라디오 생방송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